그는 약하다는 이유로 버림받았지만 자신의 힘을 숨기는 신이다. 요기리는 시체와 총알이 사방으로 날아다니는 복도를 걷고 있는 바보 같고 한심한 패배자 어린이다. 그는 카메라 쪽으로 걸어가며 자신의 보호자인 아사코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그는 방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문이 갑자기 열린다. 여자가 아사코를 인질로 잡고 총을 쥐고 있다. 아사코는 여자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묻지만 여자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한다. 여자는 요기리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경고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사코의 머리를 날릴 것이라고 한다. 갑자기 여자는 바닥에 쓰러진다. 아사코는 혼란스러워하지만 요기리는 그저 그녀를 안고 웃으며 돌아가자고 말한다. 갑자기 나이가 많은 요기리가 동급생 타마치카의 패닉 상태로 잠에서 깬다. 그는 낮잠을 자기 전에 그들이 수학여행 중이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도착했는지 물어본다. 하지만 타마치카는 그에게 일어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 한다. 요기리는 여러 동급생들이 소스의 웅덩이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을 본다. 그는 그들 중 한 명이 이상한 것에 찔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게 무엇인지 묻는다. 그는 버스 밖을 보려고 결심하고 그 주위에 뭔가 감싸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는 바닥에 있는 마이크를 집어 던진다. 그것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요기리는 그것이 거대한 와이번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 괴물은 하늘로 날아올라 불을 뿜으려 하며 버스를 향해 돌진하기로 한다. 갑자기 타마치카가 절망에 빠져 그를 껴안는다. 그 순간 요기리의 뇌가 재배선된다. 팔을 감싸는 말랑말랑한 소녀의 감각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 그는 와이번에게 죽으라고 말한다. 그 다음 순간 와이번은 갑자기 땅에 쓰러진다.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묻는다.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타마치카는 버스가 밤새 천천히 달리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터널을 지나고 나니 이 이상한 들판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갑자기 한 소녀가 버스에 들어와 사람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대한 현자의 손녀, 시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선생님이 불평하려고 일어났지만 소녀는 그의 머리를 바로 눌렀습니다. 소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행동하며 아이들에게 진정하고 바보 같은 행동은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현자 후보를 찾고 있어서 모두를 소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마법을 시전하고 여러 학생들이 빛나기 시작한다. 사이아는 그녀가 모든 빛나는 학생들에게 배틀송 버전을 설치했다고 밝히고 화면에서 로고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며 친구에게 아무것도 보이는지 물어본다. 그녀의 친구는 손가락으로 공기를 만지며 상태라는 화려한 글자를 본다고 설명한다. 사이아는 이 시스템이 이 세계에서만 사용될 수 있으며 선물이라고 불린다고 밝히고 모든 사람이 다음 달 내로 현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이아는 아무도 현자가 되지 않으면 그들은 모두 마법 에너지를 생산하는 가축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사이아는 그들의 첫 번째 임무가 1시간 후에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바로 다 죽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그녀는 그곳을 떠나고 그들의 임무가 화면에 나타난다. 알고 보니 그들의 임무는 다가오는 용을 피하는 것이었다. 야자키는 리더가 되려 하며 각자의 강점과 약점을 물어본다. 모두가 자신의 능력치를 적는데 타마치카는 자신을 포함한 4명의 학생이 빛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리기 시작하지만 야자키는 자신의 반이 일반 반이라며 4명을 데리고 가려 하지 않는다. 그는 무례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하고 버스 의자를 부수며 이것이 선물의 힘이라고 설명한다. 레벨 1에 불과하지만 그 4명이 평범한 인간들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한다. 다른 여학생이 야자키에게 강하다면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야자키는 이것이 계획의 일부라며 옆에 있는 여자에게 그녀의 선물을 사용하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매력을 발휘하여 드래곤이 그들을 공격하도록 유인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에게 도망칠 기회를 준다. 야자키는 문을 잠그고 나머지 사람들과 함께 떠난다. 그들은 잠시 동안 문을 열려고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소리가 들린다. 타마치카는 드래곤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무언가가 버스에 부딪힌다. 그 남자는 겁에 질리고 타마치카는 소녀가 끌려나간 것을 알아챈다.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뭔가 했는지 묻지만 그는 드래곤이 바닥에 떨어져 죽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창문을 통해 나가기로 한다. 밖에서 타마치카는 3명의 동급생이 하늘을 나는 것을 지적한다.
요기리는 그녀의 원거리 시야에 감명을 받고 그들을 죽여야 할지 물어본다. 그녀는 그의 정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묻는다. 하지만 요기리는 단순히 그들이 그들을 두고 죽게 놔뒀고 그들이 적대적일 수 있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드래곤이 죽었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한다. 그들은 타마치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그녀의 시체를 좀비로 만들고 싶어 불평한다. 그 말을 들은 타마치카는 그들이 분명 친구가 될 수 없음을 깨닫는다. 갑자기 한 남자가 타마치카를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거대한 불덩이를 시전한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의 편으로 오라고 하며 재미있게 놀자고 한다. 타마치카는 모두가 자신의 몸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요기리는 불덩이 남자를 가리키며 죽으라고 한다. 다른 두 사람은 웃다가 그 남자가 갑자기 바닥을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요기리는 그들에게 움직이지 말라고 하지만 네크로맨서는 친구를 살펴보려 한다. 요기리는 그에게도 죽으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남은 뚱뚱이는 요기리가 움직이면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요기리는 뚱뚱이에게 다른 두 사람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라고 명령한다. 뚱뚱이는 순종하며 자신의 치유 능력을 사용하고 즉시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은 움직이지 않아. 뚱땡이는 요기리가 지나쳤다고 불평하지만 요기리는 그들이 자신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해. 그는 자신의 능력이 즉사라고 불리는 문자 그대로의 멘탈 데스노트라고 설명해. 그는 죽이고 싶은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어. 뚱땡이는 패배를 인정하고 요기리에게 다가가. 그는 요기리에게 마법 공격을 준비하고 있어. 하지만 요기리는 그의 스킬로 누군가가 자신을 죽이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다고 그에게 그만두라고 말해. 게다가 더 최악인 건 두 가지 능력을 합칠 수 있다는 거야. 간단히 말해서 그가 누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알 필요는 없어. 요기리는 그를 죽이기로 결심하지만 뚱보는 노예 목걸이를 꺼내 스스로 착용해. 요기리는 그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해. 대신 뚱보는 괴물로 가득한 숲으로 가서 거기서 기다려야 해. 하지만 떠나기 전에 뚱보는 모든 아이템을 두고 요기리와 타마치카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야 해. 뚱보는 명령에 따르고 타마치카는 이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봐. 요기리는 뚱보가 배신할 거라고 답해.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방법이야. 그녀는 그에게 자신을 배신할지도 모른다고 의심하지 않느냐고 물어본다. 요기리는 자기가 그녀를 지키기로 한 거라며 신경 쓰지 않는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왜 자기를 지키기로 했는지 묻는다. 요기리는 그녀의 부드럽고 매력적인 이야기 때문이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며 남자들은 다 똑같다고 불평한다.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가까운 도시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마유류라는 여우소녀가 다가와 그들이 현자 후보인지 묻는다. 고양이 소녀는 도시를 안내하고 싶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타마치카의 쇼핑 후 결국 그들은 포위당하고 만다. 타마치카는 사과하며 마유류가 착해 보였다고 말합니다. 산적들은 재능이 없는 현자 후보자들이 때리고 팔기 완벽하다고 밝힙니다. 타마치카는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우리 시그마 요기리는 여전히 여유를 부립니다. 타마치카는 마유류에게 경고하려고 하며 요기리는 외모와 달리 실제로 강하다고 설명합니다. 이 바보 고양이 소녀는 이 모든 것이 허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기리는 자신의 언어적 죽음의 노트를 꺼내며 그의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나머지 산적들은 혼란스러워하지만 요기리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죽으라고 명령합니다.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너무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을 봐주려 했다고 밝히고 이게의 눈알이 죽으라고 명령한다. 그 남자는 시력을 잃고 모두가 충격에 빠진다. 요기리는 계속 공격을 이어가며 신체 부위를 하나하나 죽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마유류는 피해자인 척하며 남동생들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도와달라고 한다. 하지만 요기리는 단지 그건 사람을 훔치고 죽일 이유가 안 된다고 대답한다. 마지막 남자는 그가 재능이 없는 게 아니냐고 묻지만 요기리는 그들을 가리키며 죽으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도망치려 한다. 타마치카는 그들을 놓아줄 생각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요기리는 자신의 명령을 지어냈다고 대답한다. 두 명의 산적이 몸을 숨기는 데 성공했지만 죽음이 발동된다.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말하지만 상황을 알고 싶어하는 경비들에게 제지당한다. 요기리는 길을 잃고 바닥에 모두가 죽어있는 걸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경비들은 두 사람을 공격하려던 순간 모두가 갑자기 쓰러지는 걸 봤기 때문에 거짓말임을 알고 있다. 경비 중 한 명이 감정 스킬을 사용해 요기리와 타마치카가 아무런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이는 두 사람이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사람은 자신의 대장이 흔히 말하는 카렌처럼 무례해서 사과한다. 요기리가 남자에게 그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는 곳을 아는지 묻는다. 그들은 그들을 큰 여관으로 데려가고 타마치카는 자신의 방 안에서 영혼을 본다. 영혼은 자신을 마카모코라고 소개하며
그녀의 조상이며 수호 영혼이라고 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고 영혼은 그녀가 이 긴급 상황에서 돕기 위해 나타났다고 밝힌다. 타마치카는 왜 지금이고 이전은 아니었는지 묻는다. 하지만 영혼은 요기리가 자신을 지울까봐 두려웠다고 밝힌다. 타마치카는 영혼이 그녀를 도우러 온 이유에 대해 묻는다. 간단히 말해 영혼은 타마치카가 재능이 없는 이유는 그녀를 보호했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타마치카는 화가 나서 왜 그런지 묻지만 영혼은 선물들이 쌓이하니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은 마침내 자신의 궁술학교의 후계자를 가질 수 있어서 행복하다. 타마치카는 그녀가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다고 언급하지만 현재로서는 요기리에게만 의존할 수 있다고 무시한다. 영혼은 그게 바로 진정한 무술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라고 신나며 말한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기차에 탑승하고 타마치카의 조상은 여전히 요기리를 두려워하고 있다. 타마치카는 그가 자신의 조상을 볼 수 있는지 묻고 그는 타마치카가 언급한 순간부터만 그녀를 봤다고 밝혔다. 갑자기 그는 타마치카를 눕히고 거대한 폭발이 천장을 날려버린다. 메시지가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명령하며 한 현자가 공격자를 상대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들은 주변을 둘러보다가 요기리가 공격자임을 깨닫는 거대한 메카 로봇을 발견합니다. 현자는 로봇에게 여러 번 공격을 가합니다. 타마치카는 요기리에게 그 둘을 제거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길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기리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를 짜증나게 하는 모든 사람을 그냥 죽여버릴 테니까요. 갑자기 큰 공격이 날아오자 그녀는 순진했다며 사과합니다. 다행히도 로봇이 그 공격을 받아냅니다. 현자는 로봇이 움직이고 있다며 불평하고 거대한 얼음 마범으로 공격합니다. 승객들은 얼어붙지만 요기리는 타마치카를 보호하는 데 성공한다. 요기리는 왜 그들이 공격했는지 묻지만 현자는 그에게 무릎을 꿇고 개처럼 찬양하라고 한다. 현자는 요기리를 모욕하기 시작하지만 요기리는 그를 죽일 생각을 한다. 현자가 바닥에 쓰러지고 타마치카는 그가 한 것인지 묻는다. 그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간단히 대답한다. 로봇이 그들에게 다가와 싸울 생각이 없다고 말한다. 로봇은 요기리와 협상하고 싶어하며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주겠다고 약속한다. 타마치카는 로봇이 요기리를 두려워한다는 것을 깨닫지만 우리 친구는 그들이 자신의 세계로 돌아갈 방법이 있는지 묻는다. 로봇은 자신이 왔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요기리는 로봇이 그들을 그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지 묻지만 로봇은 요기리처럼 위험한 사람을 자신의 세계로 데려갈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그는 이 세계가 가장 낮은 수준 중 하나에 있으며 올라가려면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정확한 좌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요기리는 로봇에게 자신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에너지와 좌표를 찾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요청합니다. 그날 늦게 경비원들은 요기리에 의해 패배한 현자의 소식을 접합니다. 시오는 또한 이 사실을 알고 레인이라는 또 다른 현자와 대화합니다. 레인은 요기리의 즉사 능력에 관심을 가지지만 시오는 그 현자가 즉사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밝힙니다. 시오는 떠나고 레인은 자신의 부하에게 하나부사시로 가서 요기리와 타마치카를 찾아보라고 지시합니다. 한편 두 사람은 타마치카의 조상이 속옷을 카타나로 변신시켰다고 밝힌 숲속에서 밤을 보냅니다. 그들은 숲을 지나 항부사시티에 도착합니다. 타마치카는 일본처럼 보인다고 기쁘게 언급하지만 요기리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나 요기리는 적들을 처치했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대답합니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뒤를 돌아보니 그들을 공격하려던 괴물과 도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녀는 그가 피곤하다면 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요기리는 원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하지만 사용한 후에는 피곤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도시 안으로 들어가고 영혼은 벽 대신 장벽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타마치카는 주변을 둘러보고 전에 그들이 들었던 거대한 호텔을 본다. 그들은 거기서 묵기로 하고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의 반친구인 타카바나를 만난다. 타카바나는 타마치카를 보고 기뻐하며 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않냐고 묻는다. 타카바나는 그들이 레벨을 올리는데 비효율적이라서 따로 나왔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타마치카가 타카바나에게 친근하게 대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메이드 소녀가 있다. 타카바나는 그들에게 동급생이라며 진정하라고 말한다. 소녀는 입을 다물지만 다른 소녀가 타카바나를 칭찬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며 요기리에게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냐고 묻지만 그는 모른다. 타카바나는 그들을 자신의 보디가드라고 소개하며 하녀 소녀들을 소개한다. 총 5명의 소녀들이 이 쓰레기 같은 남자를 모시고 있다. 5명의 소녀들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타마치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타카바나는 여자들에게 엄격하지 않은 배타라며 사과한다.
그는 소녀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하고 요기리는 타마치카에게 이 남자도 그들을 버렸는지 묻는다. 그는 타카바나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꽤 자신감이 있어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타마치카는 이 패배자가 항상 이런 식이었다고 밝힌다. 그는 항상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자기애가 강했다. 요기리는 학교가 생각보다 더 재미있다는 것에 놀라워한다. 갑자기 이 쓰레기가 운명이라며 타마치카에게 애인이 되어달라고 초대한다. 그가 갑작스럽게 물어본 걸 알고 있지만 타마치카는 충격을 받는다. 그 남자는 요기리를 걱정하지 말라고 계속 말한다. 그는 보통 남자를 받아들이지 않지만 그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줄 수 있다고 한다. 타마치카는 이 남자가 계속하니까 충격을 받는다. 요기리도 이 헛소리 덕분에 살기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타마치카는 왜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는지 물어보고 타카바나는 지배자 계급이라고 대답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는 자신보다 약한 모든 사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에 여전히 충격을 받았고 그가 원시숲에서 훈련 중인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 레벨업하지 않았다고 언급합니다. 이 바보는 그녀가 자신에게 빠졌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설명하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것은 그들이 첫 번째 임무를 완료한 후 파티를 열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친구가 그에게 다가와 조언을 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친구의 직업은 컨설턴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마스터 음모자이자 사기꾼입니다. 네안데르탈인 친구는 모두가 그의 직업 때문에 다카바나를 피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현자가 되지 않으면 모두가 가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카바나에게 가장 저렴한 1레벨 하급 하인들을 대량으로 사라고 합니다. 즉, 하인들이 대신 싸워주고 만약 그들이 이기면 상대방은 그의 하인이 될 뿐만 아니라 경험치도 얻게 됩니다. 하지만 타카바나는 자신의 능력에는 그런 정보가 없다고 언급합니다. 안경남은 자신의 상담과 직업이 다른 사람들의 숨겨진 세부사항을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밝힙니다. 타카바나는 안경남이 왜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가 단지 모두가 현자가 될 기회를 갖길 바라고 행운을 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타마치코는 지원형이 이 세계에서는 너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타카바나의 하인수와 레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자만하는 남자는 그것을 확인하며 타마치코에게 다시 자신의 연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녀는 그를 거절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생각해보고 나중에 답하라고 말한다. 그는 그곳을 떠나고 그녀는 그가 짜증난다고 밝힌다. 그래도 요기리는 그와 비교했을 때 타카바나 곁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화나게 하려는 것인지 묻지만 그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중에 요기리는 그의 침대에서 쉬고 있고 타마치코는 그들이 그곳에 얼마나 더 있어야 하는지 궁금해한다. 정령은 요기리가 깨어난 후 떠나야 한다고 말하지만 타마치코는 이미 3일이 지났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정령에게 그를 확인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정령은 그가 자신에게 어떻게 할지 몰라서 거절한다. 타마치코는 그 안에 있는 것이 지겹다고 말하며 잠시 밖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 갑자기 그녀는 거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본다. 이것은 레인이 요기리를 처리하라고 지시한 남자가 도시로 들어와 모든 것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남자는 자신의 불사의 군대가 병사를 모집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죽으면 좀비 군인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다. 정령은 타마치코에게 죽음의 냄새가 나서 좋지 않다고 말한다. 타마치코는 충격을 받고 사람들이 너무 쉽게 죽는 이 세계가 어떻게 이렇게 이상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편 그 남자의 하녀는 보이지 않은 채로 복도를 걷고 있다. 그러자 정령은 타마치코에게 밖에 나가고 싶지 않냐고 묻지만 타마치코는 아니 훨씬 편하다고 거절한다. 정령은 지금 저기 그녀를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여기에 있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수 없다. 타마치코는 혼란스러워하며 보이지 않는 상대에게 어떻게 대항할 수 있을지 묻습니다. 그녀는 요기리의 방에 전화를 걸어 깨우기로 하지만 영호는 그녀가 그에게 너무 의지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요기리가 어린 시절을 꿈꾸는 동안 전화가 울립니다. 그는 개가 얼굴을 하르며 자신을 깨우고 아사코가 아침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꿈에서 깨어 전화를 받고 타마치코의 방으로 가겠다고 약속합니다. 밖으로 나가자 복도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메이드가 단검을 꺼냅니다. 요기리는 눈을 감고 사리를 감지하려고 집중합니다. 그는 소녀를 보고 그녀가 타마치코를 목표로 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정신적 죽음의 노트를 꺼내고 소녀는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타마치코의 방으로 들어가서 그녀의 방 밖에 그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었다고 설명한다. 타마치코는 왜 자신이 목표가 되었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요기리는 단순히 접수처에 전화를 걸어 복도에 쓰러진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 타마치코는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 묻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의심할 것이라고 대답한다. 한편
타카바나는 그의 하인의 신호가 사라졌다는 알림을 받는다. 하지만 그는 이 던전 안의 다른 괴물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 괴물이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장벽을 사용하여 그것을 막는다. 그는 이것이 지루하다고 생각하고 장벽을 이용해 괴물의 발을 잘라낸다. 한 하인은 매우 기뻐하며 그가 100층의 괴물들에겐 너무 강하다고 언급한다. 괴물이 타카바나가 누구인지 묻지만 이 남자는 메뉴를 이용해 발광탄 기술을 사용한다. 괴물이 패배하고 그는 그 위에 발을 디디며 계약을 체결한다. 괴물은 그를 주인이라 부르고 소녀는 힐을 시전해 괴물의 신체 부위를 회복시킨다. 타카바나는 이 던전에 몇 층이 있는지 물어보고 150층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괴물에게 바닥층으로 가서 더 많은 하인을 모으라고 명령한다. 괴물이 떠나고 타카바나는 메이드 하인이 어디 있는지 묻는다. 다른 여자는 그녀가 호텔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타카바나는 그녀의 기억을 보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로 결심하지만 그녀가 쓰러지는 것만 지켜봅니다. 그는 누군가가 뒤에서 공격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여자는 그녀가 그렇게 쉽게 습격당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복도에 있던 메이드를 왜 봤는지 묻자 여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합니다. 첫째, 타마치코를 데려와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는 것. 둘째, 타마치코를 제거하고 싶었다는 것. 그는 그것이 자신에게 불편한 일이라 혼란스러워합니다. 여자는 그의 하인의 의견이 항상 그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타마치코가 자신에게서 도망칠까 걱정하며 두 명이 다른 하인에게 그녀를 고정하라고 명령한다. 호텔로 돌아온 타마치코는 그것이 타카바나의 하녀였다는 것을 깨닫고 요기리는 이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는 타마치코에게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한다. 타마치코는 확인하지만 그는 그녀가 이 상황에서 정말로 침착하다는 것에 놀란다. 타마치코는 그의 곁에서 죽은 사람들을 보는데 익숙하다고 대답한다. 그 영혼은 덧붙이며 인간은 어차피 죽을 것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의 가족들은 그렇게 기본적인 일에 대해 불안해해서는 안 된다. 타마치코는 화가 나서 영혼에게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한다. 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지만 또 다른 타카바나의 하인이 나타나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요기리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소녀는 그를 얼음 결정 안에 가두는 주문을 외운다. 그녀는 기쁜 듯 쓰레기 같은 상사가 타마치코를 데려오라고 시켰다고 밝히지만 요기리는 얼음을 주먹으로 부수고 탈출한다. 소녀와 타마치코는 얼음을 부수는 게 쉬워야 하는데 당황한다. 그러나 요기리는 얼음을 죽이려고 했다고 대답하며 그것이 통했다고 말한다. 타마치코는 혼란스러워하며 얼음을 죽인다는 게 무슨 뜻인지 묻는다. 하인은 충격을 받고 더 많은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요기리는 마법과 그녀의 지팡이도 죽여버린다. 소녀는 무릎을 꿇고 그는 자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죽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녀는 착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녀는 수긍하고 그는 그녀에게 지팡이 없이도 마법을 쓸 수 있는지 묻는다. 소녀는 자신의 직업상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만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밝힌다. 요기리는 그녀가 예비 지팡이가 있을 거라고 짐작한다. 소녀는 인정하며 해파랜드에서 또 다른 지팡이를 꺼낸다. 타마치코는 왜 거기에 숨겼는지 묻지만 요기리에게 쳐다보지 말라고도 한다. 요기리는 그녀가 그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해 놀란다. 그는 그녀가 타마치코를 다케바나에 데려가는 것에 대해 방금 한 말을 언급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묻는다. 그녀는 모두 같은 지시를 받았다고 대답한다. 갑자기 다른 소녀가 천장에 나타나 타마치코를 공격하려 한다. 그녀는 재빠르게 유도 기술을 사용해 소녀를 제압한다. 요기리는 놀라지만 영혼은 타마치코의 무술 재능이 깨어나고 있다고 언급한다.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소녀를 살펴보니 그것은 인형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더 많은 인형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다른 소녀는 머리에서 또 다른 지팡이를 꺼내며 혼자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한다. 요기리의 눈이 빛나고 소녀는 바닥에 쓰러진다. 인형을 조종하는 소녀는 계단에 앉아 인형들에게 명령하지만 타마치코는 살려두라고 한다. 하지만 요기리는 모든 인형을 죽여버린다. 소녀는 당황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그녀를 찾아낸다. 소녀는 자신을 죽이지 말라고 애원하고 타마치코는 자신들이 진짜 악당이 된 기분이 든다. 한편 타카바나는 자신의 하인이 또 죽은 것을 느끼고 어린 소녀가 싸울 의지를 잃고 요기리와 타마치코에게 모든 것을 말했음을 깨닫는다. 대화를 듣고 그는 다른 하녀들에게 요기리가 생각만으로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고 말한다. 그들 모두는 믿기 힘들어하지만 타카바나는 먼저 그들을 지켜보고 매복할 수 있는 장소로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마치코와 요기리는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하고 계단이 바퀴벌레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된다. 그녀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며 요기리가 그 이름을 말하려고 할 때 그녀는 그를 멈추게 한다.
왜냐하면 그게 그녀에게 트라우마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영호는 타카바나가 벌레들을 이용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타마치코는 요기리에게 벌레들을 죽일 수 있는지 묻고 그는 가능하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벌레들은 머리 위에서 오글거릴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그 생각을 거부하지만 요기리는 벌레들이 그녀의 입속으로 들어가 질식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것을 상상하고 타카바나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한다. 영호는 타카바나가 세상을 모두 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다. 타카바나는 요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상황을 지켜본다. 그는 벌레들을 이용해 그들을 비명을 지르게 하고 쫓아다니게 만들 생각을 한다. 하지만 하녀는 요기리의 능력을 모르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바퀴벌레들에게 요기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모두 살기를 드러내고 타마치코는 무서워합니다. 요기리는 다카바나를 죽여야 한다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바퀴벌레들의 살기를 이용해 다카바나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에게 죽으라고 말합니다. 다카바나는 바닥에 쓰러지고 그의 하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타마치카는 실패했다며 당황하고 바퀴벌레들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요기리는 자신의 능력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적이 자신에게 다가올 수 있다면 자신도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은 누구도 대가 없이 행동하게 두지 않아. 타마치코는 바퀴벌레들이 더 활발해진 것을 알아차리고 다카바나의 죽음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그녀가 당황하지만 그는 그녀의 팔을 잡고 도망치라고 말해. 한편 다카바나의 하인들은 여전히 그를 소생시키려 애쓰고 있어. 다른 하인은 이제 자유라고 말하고 떠나. 요기리와 타마치코는 도시를 떠나기 위해 골목을 지나가지만 갑자기 비명소리를 들어 확인해보니 도시는 좀비들로 가득 차 있었어. 좀비들이 도시를 파괴하기 시작하고 타마치코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해. 요기리는 그러나 좀비들이 느리니 조심하면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타마치카가 도울 수 없는지 묻자 요기리는 도시를 구하는 것은 어렵겠다고 대답합니다. 심지어 영혼도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떠나라고 말합니다. 한편 도시의 장관은 마쇼키가 좀비들을 도시에 풀어놓은 것을 불평하며 뱀파이어 현자인 레인이 그에게 도시 관리 권한을 주었다고 설명합니다. 마쇼키는 단지 현자 후보 시대가 레인 밑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게다가 시장은 그들이 같은 전투를 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시장은 마쇼키가 이미 죽어 언데드가 되었으니 좀비들을 모아 도시를 떠나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러나 좀비 남자는 이것이 레인의 명령이었다고 밝힙니다. 그는 시장에게 도시의 열쇠를 넘기라고 말합니다. 명령이었기 때문에 시장은 그에게 열쇠를 건네고 무엇을 할 것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마스유키는 별거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도시 곳곳에 스피커를 사용해 좀비들에게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그 남자는 모든 시민들에게 자신을 소개한 후 요기리와 타마치카의 사진을 큰 화면에 띄웁니다. 그는 그들을 찾고 있으며 남아있는 사람들이 1시간 내에 중앙광장으로 데려오라고 설명합니다. 만약 시민들이 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좀비들을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도시 밖으로 몰래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남자가 말한 모든 것을 듣지만 그가 모든 시민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도시 전체를 봉쇄한 것도 듣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시민들은 요기리와 타마치카를 잡거나 좀비가 되거나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시장은 갑자기 다른 남자가 있는 방에 들어와 시민들을 다치게 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가 협박하지 않았더라면 다른 두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았을 거라고 답합니다. 도시 곳곳에서 사람들이 그 둘을 찾기 시작하고 그들은 골목으로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타마치카는 이제 인간이 좀비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기리는 들키지 않으려면 도망쳐야 한다고 답합니다. 그러자 타마치카는 왜 쫓기고 있는지 묻습니다. 요기리는 잠시 생각한 후 아마도 자기가 다른 현자를 죽였기 때문일 거라고 답합니다. 갑자기 3명의 소녀가 그들을 찾아내고 그 둘을 죽여야 하더라도 데려가겠다고 약속한다. 요기리는 이 일이 꽤 빨리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며 남자들에게 가까이 오면 죽일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중 한 남자가 그를 무시하고 공격하려 하자 요기리는 정신적으로 그를 사망 처리한다. 다른 이들은 당황하기 시작하고 타마치카는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불쾌하다고 불평한다. 요기리는 그들이 자신들을 죽이려 하므로 그들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고 답한다. 그는 다른 두 사람이 도망치는 것을 보고 마스키가 요기리가 일반인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제 짜증이 나서 마스키와 협상하기 위해 광장으로 가는 것을 생각한다. 그들은 그를 만나러 나가지만 그 장소가 할로윈 같은 음산한 분위기임을 발견한다. 타마치카는 이것이 그녀가 이 세계에서 본 가장 환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까이 다가가자 요기리는 마수키가 누구인지 묻는다. 남자는 처음에 그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이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 왔냐고 묻는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루하다고 부르지만 요기리는 그를 멍청하다고 부른다. 타마치카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하기 시작하고 마수키는 요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를 죽이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이다. 요기리는 기차를 타고 왕국 수도로 가고 싶다고 답하며 따라서 마수키가 도시 주변의 장벽을 제거해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마수키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화를 낸다. 그는 불평하기 시작하며 요기리가 지금 협상하기에 좋은 입장이 아니라고 언급한다. 요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제공할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는 마수키에게 나쁜 일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겠다고 단순히 말한다. 마수키는 더욱 화가 나서 요기리를 미쳤다고 부르며 지금 죽고 싶냐고 묻는다. 그는 불사의 코어 군대에게 요기리를 공격하라고 명령하며 요기리가 이미 죽은 것을 죽일 수 없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예상한 대로 우리 친구는 그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하고 그들은 모두 쓰러진다. 마수키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어 충격을 받으며 시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 자신은 아무 일에도 연루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수키는 죽은 자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싶어 한다. 요기리는 자신도 그에 대해 모르지만 언데드가 움직였으니 그들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대답한다.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방금 일어난 일을 무시하고 단지 대답했다며 불평한다. 마수키는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지만 요기리는 가장 카리스마 있는 대답을 했다. 그가 죽음을 결정하는 자다. 간단히 말해서 움직이면 살아있다. 멈추면 죽은 것이다. 마수키는 화가 나서 그의 스승 레인을 부르지만 요기리는 그의 동료들이 이미 죽었으니 무엇을 할 건지 물어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요기리의 즉사 능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그는 배트맨과 늑대인간의 혼합체로 변신하기 시작하지만 요기리는 그에게 죽으라고 한다. 타마치카는 변신을 먼저 보고 싶다고 불평했다. 그렇지만 요기리는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 묻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언데드와 협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며 시장에게 접근한다. 그 남자는 당황하며 살아있기를 간청하고 자신은 단지 도시가 안전하기를 원한다고 약속한다. 요기리는 그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했다고 대답한다. 그때 시장은 이 모든 것이 세이지 레인이 마스키에게 두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그 이름을 듣고 타마치카는 시안이 진짜 이름이 아닌지 질문한다. 시장은 이어서 시안도 현자라고 설명하지만 이 도시는 레인의 통제하에 있다고 합니다. 타마치카는 그들이 시안 때문에 이 세계에 왔는데 또 다른 현자가 자신들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합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는 보통 현자 후보자에게 간섭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령이 요기리를 부르자 그는 이미 그 지역으로 어떤 영적 조작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합니다. 갑자기 요기리는 광장 주변에서 사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모든 시민들이 가까이 모여들며 모두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시장은 마스키의 몸을 확인하며 만약 영혼 마법을 사용하고 있다면 도시의 방벽이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열쇠를 활성화하려 하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는 베리어를 조종하는 사람이 레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한편 레인은 거대한 괴물을 도시로 유도하려고 한다. 그녀의 새로운 뱀파이어 하인 타카바나의 노예 중 하나를 변형시킨 존재가 위험하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레인은 타카바나가 적대감이 추적되어 멀리서 죽임을 당했다고 설명한다. 레인은 요기리의 위협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하인은 현자나 신화 속 존재보다 위라고 답한다. 하인은 레인에게 요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라고 하지만 레인은 거부한다. 레인은 하인이 자신이 불사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말은 요기리가 일종의 죽음의 신이라는 뜻이다. 한편 도시에 있는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시민들을 조종하는 근원을 죽일 수 없는지 묻습니다. 그는 이것이 타카바나 사건과는 다르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은 하나씩 쓰러집니다. 그는 이것이 어린 시절 그에게 했던 테스트와 같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요기리는 시민들이 눈앞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패닉에 빠진 시장을 발견합니다. 그는 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지만 레이는 요기리를 간접적으로 죽이려는 계획을 밝혀냅니다. 그녀는 자신의 또 다른 복제품을 만들고 복제품에게 하늘로 날아가 더 많은 복제품을 만들라고 명령합니다. 요기리는 살기 감정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지만 그녀는 어두운 공격자를 발견합니다. 거대한 침략자가 지나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파괴하자 모두 공포에 빠진다. 그와 동시에 레이는 자신의 클론들이 요기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에게 사리가 없다고 밝힌다.
그는 침략자가 공격하려 하거나 죽을 때 자신의 클론들에게 도시를 공격하라고 명령한다. 타마치카는 요기리에게 침략자를 죽일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는 가능하다고 대답하고 그녀는 예상치 못한 답변에 놀란다. 시장은 요기리에게 도시를 구해달라고 애원하지만 그는 꺼림칙한 느낌을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략자에게 죽으라고 명령하고 그 명령이 실행되는 동안 공중에서 도시가 공격받는 것을 본다. 그는 타마치카를 맞을 뻔한 공격으로부터 구하지만 그녀는 이 공격이 침략자로부터 온 것인지 궁금해한다. 요기리는 자신이 공격자를 죽였다고 밝히지만 이 공격은 어둠의 사리에 섞여 눈치채지 못하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이 공격이 특정한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단지 시험일 뿐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타마치카는 그에게 세배계를 즐기는 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요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설명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자 타마치카는 하늘에서 드레스를 입은 여러 여자가 내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시장님은 그것이 레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그녀에게 무언가 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게다가 모두 너무 빨리 움직여서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그의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계획된 것입니다. 모든 여성이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타마치카는 몇 개의 레인이 존재하는지 묻습니다. 그때 시장은 레인이 초회복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클론이라고 밝힙니다. 그 말을 듣고 요기리는 자신이 처리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그녀가 자신을 겨냥하면 더 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시장은 도시의 홀로그램을 꺼내어 공격 패턴을 설명합니다. 같은 장소를 두 번 공격하지 않으며 공격이 서로 가까이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령은 레인이 무작위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녀를 멍청하다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일관되게 만들었습니다. 타마치카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음 공격이 어디서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그것이 어디에 있을지 빠르게 알아차리고 요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시장은 자신의 순간이동 능력으로 도와주겠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타마치카도 따라가고 싶어합니다. 요기리는 그녀에게 숨어 있으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령 또한 돕고 싶어하고 그들은 함께 순간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손을 잡고 그녀가 복제물이 떨어질 곳으로 안내합니다. 요기리는 복제물에게 죽으라고 명령하고 정령은 그들 주위에 방어막을 만듭니다. 충격이 지나간 후 방어막이 해제되고 타마치카는 자신이 죽을 줄 알았기에 안도합니다. 요기리는 타마치카의 손에 무언가를 발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다. 간단히 말해 정령은 타마치카의 속옷 일부를 이전 공격자의 힘과 결합시켜 피난처로 변환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정령은 복제체를 물리치는 것이 최종 결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요기리는 괜찮다고 대답한다. 그 후 복제체들이 쓰러지며 사라지자 라인은 불사의 뱀파이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그녀의 하인은 요기리를 겨냥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라인은 다른 설정으로 새로운 복제체를 만들면 된다고 답한다. 갑자기 몸에 이상한 느낌이 들며 다른 차원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진짜 몸이 죽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줄없이 번지 점프를 하듯 떨어지며 이렇게 해서 소녀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가 갑자기 사라지고 타마치카는 공격이 오지 않음을 깨닫는다. 이에 그들은 시장에게 돌아가 모든 준비를 하고 탈출한다. 한편 어느 집에서 한 어린 소녀가 잠에서 깨어나 자신의 침대가 관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자신이 뱀파이어라고 생각하고 손에 돌을 쥐고 있다. 그 돌은 레인의 홀로그램을 보여주며 그녀의 계획이 성공했음을 설명하고 자신은 죽었지만 소녀는 살아남았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어서 소녀에게 자신은 그녀의 기억을 받지 못한 어린 클론으로 요기리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말한다. 도시로 돌아가 시장은 그들에게 도움에 감사하며 차를 마련해주고 조심하라고 말한다. 차에 타자 타마치카는 요기리가 운전 대신 게임을 하고 있다고 불평한다. 그는 항상 게임을 할 때 차를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해서 타마치카는 운전할 준비를 마쳤고 영호는 그녀의 가족이 무엇이든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힌다. 협곡을 운전하며 타마치카는 요기리를 깨우고 운전을 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 하지만 요기리는 자신의 양어머니 아사카와 만났던 순간을 꿈꾸고 있다. 그날 아사카는 연구소에서 일하기 위해 면접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서를 읽어보니 이 일이 자신의 죽음의 원인이 되어도 불평할 수 없다는 조항을 발견했다. 그녀는 당연히 거절하고 떠나려 했지만 그들은 억지로 서명하게 했다. 그녀는 이곳이 악의 조직의 본거지라고 생각했지만
면접관 유키오는 이를 부정하려고 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녀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어 했지만 유키오는 그녀가 단순히 괴물을 돌봐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충격을 받지만 유키오는 그들의 연구소에서 저주받은 실험을 한다고 설명한다. 지하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어두운 공간에 적혀있는 글씨를 발견한다. 유키오는 그것이 경전이라고 설명한다. 그녀는 그가 어디로 데려가는지 물어보고 그는 그것이 그녀의 직장이라고 밝힌다. 다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그는 그녀가 알파 오메가에 대해 아느냐고 묻는다. 그녀가 모른다고 하자 그는 그것이 모든 것 또는 영혼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돌봐야 할 테스트 대상의 이름이다. 아사카는 그 존재가 인간인지 묻지만 유키오는 본 적이 없어 대답할 수 없다. 그가 아는 것은 알파 오메가가 생각만으로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는 사실뿐이다. 아사카는 자신에게 그런 괴물을 돌보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유키오는 그녀가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답한다. 그녀는 그것이 자신이 이 일을 맡은 유일한 이유임을 깨닫지만 유키오는 그녀가 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설명하려 한다. 그는 그가 적절한 교육을 받아야만 그런 결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한다. 그녀는 이 일을 맡기에 더 적합한 사람들이 많다고 불평한다. 그러나 유키오는 그녀가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밝힌다. 마침내 마지막 층에 도착하자 그녀는 금고문을 발견한다. 유키오는 여기서 더는 갈 수 없다고 설명하고 그녀에게 지침이 적힌 몇 장의 종이를 건네준다. 그는 그녀에게 행운을 빌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간다. 그녀는 카드를 사용해 금고를 열고 들어가 보니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는 지도를 따라가서 한 집에 도착하지만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 그러다 방에서 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 그녀는 알파 오메가가 단지 어린 순진한 아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 충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두가 어린아이를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그를 들어올린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그를 바닥에 던지며 정상적인 아이처럼 밖에서 놀라고 말한다. 아이도 혼란스러워하지만 그녀를 가리킨다. 그녀는 그가 생각만으로도 무엇이든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워한다. 갑자기 그녀는 바닥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어떤 그림자를 본다. 그 아이는 그게 그녀의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다고 밝힌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묻자 그는 그것을 악마라고 부르며 그들이 종종 여기 와서 그를 죽이려고 한다고 말한다. 아사카는 혼란스러워하고 아이는 밖에서 노는 것에는 괜찮지만 저녁이 다 되어가므로 내일 해도 되는지 묻는다. 아사카는 머리를 잃고 그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일어나는 것을 도와준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하고 아이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아이의 대답은 자신을 알파 오메가라고 부르지만 이곳에 오기 전에는 로드 아카쿠시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는 배고프다고 말하며 그녀가 그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녀는 냉장고를 확인하고 요리를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주방 공간을 확인하는 동안 그녀는 컵라면을 발견하고 그에게 먹입니다. 맛을 본 아이는 맛있다고 말하지만 아사카는 여전히 그의 이름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의 부모에 대해 묻지만 아이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녀는 사과하고 그를 바라보며 걔를 생각하고 이름을 요길이라고 짓습니다. 아이에게 타케츠 요길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묻습니다. 아사카는 왜 성을 사용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가족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사카는 그 이름을 사용하게 하고 악수와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한편 타마치카는 길을 막고 있는 바위를 얘기하려고 그를 깨웁니다. 타마치카는 그가 계속 자고 있었다고 말하지만 그는 지난 도시에서 너무 많은 힘을 써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요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왜 그들이 수도로 가고 있는지. 타마치카는 그가 출발하기 전에 물어볼 수도 있었다며 놀랍니다. 요기리는 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하며 그를 위해 사이언과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에 가지 않고도 그녀와 대화할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타마치카는 반 친구들이 모두 거기로 가고 있다고 대답한다. 그녀는 다시 운전하기 시작하며 수도로 가는 다른 경로를 찾기를 희망하지만 갑자기 무엇인가와 부딪힌다. 밖을 확인해보니 그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는 드래곤이 보이지만 요기리는 그것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타마치카는 안심하지만 더 많은 드래곤들이 그쪽으로 날아오는 것을 보게 된다. 요기리는 그들이 자신의 영역에 있다고 깨닫는다. 드래곤들이 불을 뿜을 준비를 하고 타마치카는 그의 팔을 잡고 뭔가 해달라고 부탁한다. 드래곤들이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기리는 그들 모두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용들이 비처럼 쏟아지기 시작하자 타마치카는 그것을 용살충제 광고에 비유하기까지 한다. 그녀는 안도하며 한숨을 쉬지만 그들이 큰 그림자에 가려진 것을 발견한다. 위를 올려다보니 그들 앞에 거대한 금색 천둥 용이 있다.
그녀는 번개에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당황하기 시작하지만 요기리는 사리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용은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통과했다고 말한다. 타마치카는 그 말에 혼란스러워하지만 용은 돌아서서 당황한 듯 날아간다. 하지만 요기리는 그것에게 기다리라고 소리치며 그들이 이해할 수 있다면 왜 그들이 그들을 공격했는지 묻는다. 용은 그를 무시하지만 요기리는 다른 용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약속한다. 알고 보니 거대한 용은 사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어린 소녀였어. 그녀는 말을 하지 않고 날아가야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 타마치카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혼란스러워하고 영혼은 평행세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해. 요기리는 왜 소녀가 그들을 공격했는지 물어봐. 소녀는 그들이 검의 대가를 만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해.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그 말에 당황해. 소녀는 그들이 검성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니냐고 물어봐. 그들은 전혀 관심 없다고 답하며 그저 수도로 가고 싶을 뿐이라고 말해. 소녀는 검성인이 이 협곡에 있으며 그를 만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그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여기 있다. 하지만 우리 두 사람은 그걸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작은 소녀는 검남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야기하며 그가 현자들과 견줄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 말을 듣고 요기리는 그가 원래 세계로 돌아가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타마치카는 이미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찮은 존재가 이 기회를 이용해 거래를 제안한다. 그녀는 그들을 수도로 안내해주겠지만 먼저 검남자를 만나야 한다. 그들은 거래를 수락하고 그녀는 자신을 아틸라라고 소개합니다. 빠른 차를 타고 그들은 검을 든 남자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있는 장소에 도착합니다. 모든 사람은 차량을 타고 들어온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요기리는 모두의 말이 혼란스럽지만 아틸라가 오늘이 성왕의 기사 선발전이라고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누군가 성왕의 기사가 되면 검성자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음 검성자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남자는 그들을 바라보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실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목소리가 선발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도 실격되지 않았다. 모두가 검성인을 본다. 노인은 모두에게 첫 번째 시험을 주는데 그것은 그가 멈추라고 할 때까지의 죽음의 배틀 로얄이다. 타마치카는 노인에게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요기리는 노인에게 나가도 되는지 묻는다. 아틸라는 혼란스러워하지만 노인은 요기리가 그곳을 떠나면 모두가 실격된다는 규칙을 만든다. 모두가 서로를 죽이기 시작하고 요기리와 타마치카는 이를 지켜본다. 갑자기 랜덤 그룹이 그들을 목표로 삼고 요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한다. 그때 한 남자가 나와서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한다. 어떤 남자가 모두를 바보라고 부르며 검을 든 남자의 의도를 모두 오해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게 그들이 성스러운 왕의 기사로 적합한 인격을 가졌는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타마치카는 그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영호는 그가 능숙하다고 언급한다. 그 남자는 여러 상대를 동시에 상대하면서도 그들을 죽일 의도가 없다. 몇몇 남자들이 요기리에게 마법을 쓰기 시작하지만 요기리는 단순히 그들에게 죽으라고 명령한다. 그 남자는 왜 그들이 쓰러졌는지 혼란스러워하지만 아마도 노인이 무법자들을 벌한 것이라고 결론짓는다. 모두가 그들과 싸우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는 둘에게 다가와 자신이 보호하는 동안 조금 더 머물러 달라고 부탁한다. 갑자기 두 사람은 땅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듣는다. 그들은 반으로 잘려서 기어다니며 돌을 달라고 하는 남자를 본다. 그녀는 무지개색 돌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손에 올려둔다. 그 남자는 그 돌을 부수더니 어떻게든 몸이 재생된다. 그는 도와준 것에 감사하지만 검을 든 남자는 그들에게 멈추고 숫자가 줄었으니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한다. 그는 숲으로 들어가고 타마치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한다. 아틸라는 그들에게 남아서 참여해달라고 애원한다. 요기리는 그들이 검성만 만나길 원했던 거라서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만약 자신의 추천인이 성왕의 기사로 임명된다면 자신이 그들의 하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요기리는 이 상황이 번거로워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 정보도 얻지 못했으므로 따라가기로 한다. 이동하면서 다른 친구들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리크와 크리스탈 남자는 리오넬이라고 한다. 그는 친구와 함께 이 시험에 강제로 동행하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요기리는 리크에게 검성자와 성왕의 기사에 대해 묻는다. 닉은 성기사가 봉인된 신들과 그들이 악마라고 부르는 것들을 다룬다고 설명한다. 그는 악마가 1000년 전에 나타났고 같은 시대의 성왕에 의해 봉인되었다고 밝힌다. 요기리는 악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봉인되어 있었으니 여전히 위협이 될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닉은 일부 추종자들이 그를 봉인 해제하려고 한다고 설명한다. 타마치카도 이 기회를 이용해 리오넬에게 그가 가진 돌에 대해 묻는다. 그는 그것을 심각한 부상에서 그를 치유할 수 있는 사과돌이라고 부르거나 가챠 토큰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타마치카는 혼란스러워하지만 그의 운이 부정적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신비한 조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재빨리 밝힌다. 그러나 갑자기 한 여신이 그에게 나타나 그 돌들을 주었다. 타마치카는 이 기회를 이용해 정령에게 신들이 사람들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물어본다. 정령은 어떤 사람들은 정령의 보호를 받지만 신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대답한다. 닉이 가챠가 뭐냐고 묻자 라이오넬이 그것을 보여주기로 결정한다. 그는 한 번 뽑기당 3개의 돌을 사용해야 하며 그것들을 공중으로 던져야 한다. 갑자기 평범한 스크럽 브러쉬가 나타나고 그는 자랑스럽게 그것을 무작위 쓰레기 아이템과 교환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타마치카는 그의 가방에 돌이 3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챈다. 리오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하루가 얼마나 불운했는지에 따라 자정마다 새로운 돌을 받는다고 설명한다. 갑자기 그들은 다른 참가자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만 아틸라는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그건 보이지 않는 장벽 때문이라고 한다. 안으로 들어가자 그들은 거대한 탑을 보게 되지만 정령은 타마치카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한다. 그녀는 탑에서 악한 미아스마를 감지하고 있다. 갑자기 리오넬이 구토를 하기 시작하고 정령은 그가 미아스마에 맞았다고 설명한다. 정령은 타마치카가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설명한다. 한편 요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발견한다. 리오넬은 이 돌을 사용하여 미아즈마에 대한 저항력을 얻는다. 요기리는 아틸라에게 타워 안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물어보지만 그녀는 거기에 없다. 닉은 시험을 치르는 사람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타워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장 높은 층으로 간다. 그곳에서 노인이 그들에게 아래를 보라고 한다. 그들은 거대한 에너지 구체를 보고 노인은 그것이 세계의 끝이라고 설명한다. 아래를 바라보며 타마치카는 거대한 전투 중에 시간에 얼어붙은 괴물들을 본다. 그녀는 중앙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와 흰 옷을 입은 여자가 있는 것을 알아챈다. 그녀는 요기리에게 여자의 검이 2사람을 찌르고 있다고 말하며 닉은 그것이 성환과 악마라고 설명한다. 노인은 자신의 임무가 이 장소를 지키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갑자기 프레데리카라는 소녀가 공 안의 것들을 처치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리오넬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그녀가 그를 여기로 끌고 온 친구라고 밝힌다. 그녀는 노인에게 그의 의무가 오늘 끝날 것이라고 말하고 에너지 구체 안에 거대한 불덩이를 던진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확신하지만 공격이 에너지 구체 안에 들어가자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 노인은 장벽 안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므로 어둠의 군주에게 도달하기까지 몇백 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녀는 충격을 받지만 노인은 다른 소녀를 가리키며 그녀가 그들의 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는 그들의 목표가 24시간 안에 탑이 지붕에서 1층으로 가는 것이라고 밝힌다. 한 소녀가 지붕에서 뛰어내릴 수 있냐고 묻지만 다른 이는 먼저 탑 안에서 100점을 쌓아야 한다고 답한다. 2사람은 그녀를 본 적이 없음을 알아챘지만 다른 참가자들이 추가된 것을 눈치챈다. 타마치카는 무시하고 요기리가 그의 능력으로 암흑신을 죽일 수 없는지 묻는다. 그녀는 그가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닫는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지만 그는 긴장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미아즈마의 근원을 죽이려 했고 결국 암흑신을 죽였다고 밝힌다. 다음 영상을 시청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